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89%, 그리고 코스닥은 0.14%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이렇게 순매도를 했지만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엄청났습니다. 외국인들이 5,682억 원 순매수, 그리고 기관들이 2,12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우리 시장 주식을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많이 매수했는데, 오늘 많이 매수한 이유는 바로 긴축에 대한 완화, 기대감 때문에 저렇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저런 기대감이 생겼냐 보면은, 지난밤에 미국의 지난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측치하고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6.5%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이번에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지난 9.1%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계속 지수가 이렇게 정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2월 1일 날부터 시작되는데, FOMC가 열리게 되면은 아마 이번에 0.25% 올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일단 늦춰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된 거죠. 또 그리고 물가가 앞으로도 점점 더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금리 인상도 궁극적으로는 멈추게 되겠죠. 또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0.25% 인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가 됐습니다. 미국하고 1% 차이가 나게 됐는데, 머지않아서 이게 다시 또 더 벌어질 겁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2월 1일 날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면은 이번에 물가 지수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0.25% 올리게 된다고 그러면은 미국 기준금리는 한 4.75% 정도가 되겠죠. 그럼 다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지난번 점도표를 봤을 때 5% 이상으로 연준위원들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에서 몇 번에도 기준금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좀 더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고점, 정점에 대해서 3.5%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난번 한국은행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도 뒤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금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기준금리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이렇게 기준금리가 내리다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오르고 있는데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그 오르는 속도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 정점에 다다르게 되겠지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면은 다시 이렇게 금리를 내려서 또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건데, 그러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이번에 정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또 내릴 것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 금리 방향은 어떻게 될 건가? 예전에 우리가 2008년 이후부터 경험했었던 굉장히 오랜 기간 저금리, 저성장 상태를 유지를 했잖아요. 그럼 다시 그런 저금리 상태로 돌아갈 건가? 아니면은 이번에 또 일시적으로 내렸다 하더라도 다시 계속 올라갈 건가? 이런 금리에 대한 좀 고민을 갖다가 한번 해보게 된다면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대 이후로 해서 계속 기준금리는 떨어져 봤습니다. 중간에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하는 시기도 있었는데, 일단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금리가 장기간 동안 쭉 떨어지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오랜 기간 동안 금리가 떨어지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다시 되돌아간다면은 예전에 미국에서 이 기준금리가 계속 오랜 기간 동안 몇십 년 동안 또 상승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기준금리가 올랐다가 떨어진다 하면은 다음에 또 금리가 오를 거고 떨어지고 해서 이런 추세적으로는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금리가 계속 추세적으로 떨어졌던 이 시기는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못 본다. 게임 끝났다.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ner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저런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예전에보다 돈이 많이 풀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연준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풀었고요.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풀린 돈, 그동안 풀린 돈의 그만큼을 또 풀었습니다. 그 이상을 좀 더 풀었죠.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그 돈의 양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 2004년밖에 안 되니까 과연 그렇겠나 싶죠. 그런데 좀 더 멀리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요것도 연준 대차 대조표인데 요것도 2004년이네요. 좀 짧다 이 말이죠. 그럼 좀 더 멀리 바라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M2, 미국의 M2인데 한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돈 풀린 거, 그냥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만큼이나 늘었습니다. 이거 이쪽에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상승으로 치면은 어마무시한 상승을 한 겁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는 겁니다. 그럼 돈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그 풀린 돈이 어디로 돌아다니냐 이 말입니다.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아마 장기간 돈이 잘 돌지 않아서 2008년대 이후에 저성장 저물가가 됐다는 것은 돈이 잘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회전이 좀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돈이 저렇게 너무나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게 돈가치 하락이 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만큼 예전보다 더 많이 돈이 풀린 상황이라서 그러면은 예전과 같은 뭐 저성장 이 시기로 회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장기간 동안 앞으로 기준금리가 이번에 뭐 올해 어떤 기준금리 5%점에서 뭐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예전과 같은 뭐 이런 저성장 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어느 정도 2%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시 또 돈을 갖다가 끌어모으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그 과정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고점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 요게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30년, 40년, 50년 정도 되죠. 그러면은 지금 한 20대라고 하면은 뭐 죽을 때까지 계속 금리가 오른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그렇게 높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 싶죠. 다 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은 저만 하더라도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뭐 사회생활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은행에 대출 내면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한 14, 5% 정도 금리가 됐습니다. 1금융권을 좀 잘 받으면은 한 7, 8% 그렇고 2금융권은 14%, 뭐 카드론 같은 경우는 거의 그때 한 30% 정도까지 됐죠. 뭐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적은 월급에 어떻게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적응하게 돼 있는데 예전과 같은 저성장, 뭐 저금리 시대는 이제 안 올 것 같다. 그 이유는 돈이 많이 풀려서 그렇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 부채가 많은 국가들은 점점 파산이 될 겁니다. 이게 더 가속화가 됩니다. 돈이 잘 안 돌게 되면은 돈을 갖다가 더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생산 연령이 자꾸 이렇게 생산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정부의 복지에 기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돈이 잘 안 도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복지 뒷받침하려 그러면은 국가에서 빚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중에는 또 세금 부담으로 가겠지만은 그게 돈을 갖다가 계속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부채로 다 커버하다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다 정리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금리가 인생된다라고 보고 여러분들의 자산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또 그리고 돈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는 게 그 가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앞으로 뭐 공부만 잘해서 뭐 공무원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대기업에 취직한다거나 뭐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돈 가치 떨어지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투자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리해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금융업, 운송장비, 전기전자 이쪽으로 골고루 이 정도면 다 매수한 겁니다. 뭐 이쪽이 뭐 작게 매수한 게 아니라 이 업종마다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했단 말은 뭐 거의 골고루 매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다른 세력들도 오늘 많이 매수했습니다. 수급 분석배 검색을 통해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 오늘은 26개 종목이 됩니다. 플랜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이 색깔 칠해진 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지금 휴메딕스라는 이 종목은 지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때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신호가 발생이 됐고 지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접근은 공격적으로 갈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수단 1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요 종목들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짧은 기간 동안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급하게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찾아보면은 돈이 요만큼 줄었어요. 이게 보입니까? 이게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살펴보면 돈이 요만큼 줄었어요. 요만큼 줄었는데 난립니다. 이걸 갖다가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요만큼 줄었습니다. 요만큼 주니까 기준금리를 올려서 줄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정치를 잘 해서 지금 우리가 살기 좋다, 아니면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우리가 살기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정치가 왕이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살만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살만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어제보다 좀 더 어득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돈이 늘어나는 시기에 때마침 왕이 지배했다. 그러면 그 왕은 성군이 됩니다. 굉장히 정치를 잘 했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수가 집권했다. 그 보수는 진짜 잘 한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때 좌파가 했다. 그 좌파는 진짜 잘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왕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아니면은 진짜 샹놈 같은 독재를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정부가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돈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누가 집권을 해도 대부분 다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줄어드는 시기 있죠. 돈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누가 집권을 해도 다 욕들어 먹습니다. 그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왕이 집권하면 그는 진짜 나쁜 왕이 되는 거고, 우파가 집권하면은 욕을 엄청 들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좌파가 이때 집권하면은 못한다고 욕 엄청 들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아들이 잘하는 게 아니고요. 돈이 줄어드는 상황에 때마침 자기들이 집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 상황 이전에 돈의 늘어남과 줄어듦이 선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왜 내가 좀 묵고 살만하다 이런 걸 잘 모르죠. 그래서 진짜 악독한 놈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가 집권을 했을 때 그냥 다 퍼져버립니다. 다 퍼줍니다. 그냥 정부에서 빚내든 말든 그냥 다 퍼져요. 그러면은 돈이 확 늘어나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정부에서 빚내서 막 풀어주는 걸 갖다가 나중에 독이 돼서 탁 돌아온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잘 하는 줄 압니다. 쟤 집권할 때 진짜 좋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나쁜 쌍놈들이죠. 그런데 걔들이 집권을 끝내고 다음 집권이 들어오면 이때 돈을 빚으로 엄청 늘여놨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줄여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누가 들어오더라도 이게 다 퍼준 정권 그 다음에 들어오면 누가 들어오더라도 요걸 그냥 들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돈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다시 돈을 늘리면 그게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정상화 시키려면 돈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정부 예산도 줄이고 빚도 못 내게 하고 자꾸 줄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게 제대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욕들어 먹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돈이 늘고 날고 주는 거에 따라서 정치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늘어나는 시기에
어떻게 되면 잘 되는 거고. 그런데 인위적으로 정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뭐 복지라든지 뭐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을 대면서 돈을 막 뿌리대면 뒤 생각 안 하고 막 부재끼면 잘 사는 줄 안다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부메랑이 돌아오게 되면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돈을 갖다가 그동안 많이 풀다가요, 요만큼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리죠? 집이 안 팔리고 파산을 하니 많이 온갖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긴축을 이제 하지 마라. 뭐 금리를 갖다가 이제 그만 올려라 하는 이유는 다시 돈을 늘려라는 겁니다. 그럼 돈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돈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면은 누가 돈 벌겠습니까? 돈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이 돈을 벌겠지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들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부동산도 들고 있고 주식도 들고 있는데 돈 못 버는데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유동성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금융자산이든 이 부동산 실물자산이든 뭐 금이든 이런 거 들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돈이 계속 늘어나겠죠. 이미 돈이 저렇게 늘어나 있는데 이번에 금리를 갖다가 뭐 올해 고점을 맞이하고 한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안 오를 거냐? 제가 볼 때는 백발백중 이렇게 고점을 갱신하면서 이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좋았던 시대는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부터 시작해서 한 2021년, 2년 이때까지 전 인류가 이렇게 이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지금 막 쓰재끼던 시대는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대가 딱 턴을 해서 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는 쪽으로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사람 한평생을 살면서 이 굉장히 긴 텀인데 이게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나온 타성에 따라서 이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했던 투자 방식이라든지 뭐 직업을 가지거나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사고를 가지고서 이 시대에 적용하면은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사람 수명상 다 경험해 볼 수 없어서 이거는 그냥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 공부가 재밌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많이 없겠죠. 대부분은 다 엎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본 원칙만 잘 지키면 됩니다. 뭐 유동성 관리 잘하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부동산도 유동성 관리 잘 하면서 들고 있고 주식도 한 방에 어떤 모험하지 말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현금 있는 돈 안에서 하고 또 현금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각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서서히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냥 한 방에 뭔가 이루겠다 하고 살아가면은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20대, 뭐 10대, 아니면 지금 태어나는 뭐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평생을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